그냥 여러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뿐입니다. 못 보면 좀 어때요? 2학년인데 고3 10이라고 한번 잘 보면 돼. 아? 뭐라고? 괜찮아 얘들아. 여러분 뭐 어때요? 모의보다도 올리는 맛이 있는 거거든. 처음부터 잘하면 재밌거든요. 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해봅시다. 자, 어디 펴시면 되냐면요. 우리 학습 활동 뒤로 쭉쭉 넘기시면은 정의성의 전문강의 삽을 싣고 나올 겁니다. 처음 학장 넘겨보시면은 외부 지문 나와 안에 있어요.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찾은 사람의 페이지 알려주기. 지금 저한테 교재가 없어가지고 제가 알려줄 수가 없네. 전문가의 삽을 싣고랑 61? 61이 돼요.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정의성의 전문가의 삽을 싣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일단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뒤에 나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여러분 문학시험 어렵게 나온다고 이미 선전포고 된 거 아시죠?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나온 유인물도 있지 그거 전부 다 정의성 시인의 작품으로 연계되는 문제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성 시인의 다른 작품인 정은강의 삽을 싣고 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교과서에도 한 번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제목이 전문가의 삽을 싣고야. 그럼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저녁, 저물었다고 했으니까.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화자가 주로 하는 행위는 뭐야? 삽을 싣는 행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에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잡으시고 화자의 행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행위를 통해서 이 화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 작품은요, 배경이 산업화 도시화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 1970년대 같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기의 이야기. 그래서 원래 1970년대, 8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독재,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근현대사에서 아마 알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여기에 있죠. 서울입니다. 그리고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부산이 여기에 있죠. 여기가 지금 서울이랑 부산이 수도와 제2수도로 크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7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게 있어요. 자, 왜냐? 물론 이때도 수도긴 했지만 자, 서울은요 이때 당시에 경공업 지역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즉 산업화가 되려면은 뭘 해야 돼? 산업화가 되려면은 공장을 많이 짓고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서울은 어때요? 땅이 좁고 뭔가 수출을 하기에 어려우니까 그냥 내륙지방이니까 경공업, 가벼운 공업을 위주로 육성을 한 거야. 그래서 공장을 많이 세운 거죠. 가발 같은 것들. 자, 근데 이쪽은 어때? 부산, 울산, 포항 이쪽 있죠? 부산, 울산, 포항 이쪽은 항구죠. 항구 도시고요. 배를 띄울 수 있는 곳이고 수출에 용이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과 다르게 바다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공업이 아니고 중공업이 발달해요. 가벼울 경우에 무거울 중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공장에서 가발을 만들려면 얘는 뭐 만들어? 얘는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거야. 배를 만들고 철을 만드는 게 이쪽의 일이었던 거야.
자, 그럼 국가는 어때요? 국가는 지금 여기와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빡세게 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돼? 나머지 지역은 뒷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작가들별로 이쪽 여기에 집중을 해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농촌 소외 현상을 주로 다루는 작품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신경림의 농무 같은 작품들이 이 농촌 소외 현상,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쪽 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야기야. 농촌 소외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은 여기는 어떨까? 여기 도시잖아. 그치? 도시는 뭐가 문제니? 사람이 발전 속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살 곳이 없어. 그래서 도시 빈민, 도시 노동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이때 당시엔 노동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일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을 싹 다 불러 모으겠는데 적당한 대우를 하면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의 기숙사를 쓸 거야. 그러면 지금은 방 다 알아보고 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때 어땠어? 무작정 올라오는 거야 그냥. 야 서울 가면 일자리 있대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살 곳이 있어 없어? 살 곳은 절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지방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판자촌을 막 지어 사는 거야. 그게 난소공의 배경이죠. 그래서 판자촌을 막 지으면 살다가 국가가 어떻게 해? 이거를 두고 못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그거를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을 하기로 해요. 그렇게 되면서 살 곳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가 이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서울과 이쪽 지역 있죠?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을 하냐 아니면 나머지 지역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이 작품은요. 도시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하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머릿속에 넣고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퇴근기라 생각을 하세요. 자 봅시다. 하루씩 들어가 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야 라고 나왔네. 서리법이죠.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흐른다는 거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거는 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흐른데 그 다른 게 뭐야? 우리도 그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나는 뭐해? 우리라고 1인칭을 썼지. 겉으로 드러난 화사가 지금 물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화사와 물이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다가 삽을 싣는데 왜 삽을 싣고 있는 거야 지금? 도시 노동자지.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해? 공사장에서 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삽이라는 거는 도시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이야. 그래서 그거를 생계 수단이니까 잘 가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씻으면서 거기는 어디야? 강에 슬픔도 퍼다 버린대. 근데 얘들아 슬픔은 형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퍼다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추상적 관념인 슬픔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구체화한 거네. 그럼 뭘 알아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포인트 짚고 넘어가셔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 일단은 화자가 등장하고요. 화자가 우리라는 이름칭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겉으로 드러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뭐 하는 상황이니?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바로 뭐예요? 강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흐르는 강을 보면서 쟤와 내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가 같은 거야? 흘러간다는 거. 흐르는 거는 이 물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 흐르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들아? 화자의 상황은 지금 긍정이야 부정이야? 일단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일 가능성이 크지. 그러면은 나와 동일시되는 강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강이 세모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강의 속성인 흐르는 것. 그것도 뭐예요? 세모가 돼야겠네. 세모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한데 이 강에다가 슬픔을 퍼가 버릴 거래.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포인트 살짝 잡고 들어갑시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맨날 나오는 건데 맨날 헷갈려하죠 우리. 자, 추상적 관념이라는 건 뭐야? 내가 감각할 수 없는 거야. 오감을 사용해도 느낄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형태, 형상이 없다라는 의미, 즉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뜻. 대표적인 걸로는 감정, 시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럼 구체화라는 건 뭐야? 형태가 없는 걸 형태가 있게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으로 형상화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시각 중심이라면은 시각적으로 형상화, 시각적으로 구체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다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여야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형상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당연히 맞는 말인 거죠. 자, 그 다음 일이 끝나 점을 어때? 시간적 배경은 언제야? 저녁이래. 우리 아까 제목에서도 봤지? 저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본대. 그럼 강이 왜 깊어가는 거야? 내가 거기에 뭘 버렸니 얘들아? 거기에다가 슬픔을 버렸다며.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강은 어떻게 돼? 점점 더 많은 슬픔이 쌓이겠지. 그럼 강이 깊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야? 점점 더 많은 슬픔이 쌓여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강은 뭐가 들어가나? 슬픔이 들어가 있는 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 그죠? 그래서 죽으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이 말투가 어때 지금? 뭔가 극복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전혀 안 들어. 나는 지금 뭐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은 다시 어떻게 한다? 내 원래 현재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극복하려는 의지는 아예 안 보이고요. 지금 그냥 이 상황을 수긍하려고 하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는 누구의 생애야? 내 생애야. 노동자로서, 육체 노동자로서의 나의 삶이야. 그치? 이렇게 저물고 저문대. 저문다는 건 뭐야? 해가 진다는 거지. 해가 지는 건 무슨 의미?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보통 나쁜 의미. 왜? 하강적 이미지고 해가 빛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보통 세모의 느낌으로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저물고 저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오늘도 저물고 내일도 저문다는 거. 계속 같은 게 반복된다는 뜻이야.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대. 달은 왜 뜨니? 달은 어느 날은 뜨고 어느 날은 안 떠? 항상 그 자리에 있지. 해가 지면 달이 뜨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무언가가 계속 똑같이 돌아간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러면은 썩은 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얘들아? 우리 고인물 이런 말 쓰잖아, 그렇지? 고인하고 때 썩었다 이런 말 하지? 똑같은 거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 없이 썩어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또 그리고 이 색강이 실제로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강 그 여의도 쪽에 가시면은 색강이 진짜 있어. 되게 얕은 강이거든. 이게 옛날에 한강 쪽을 개발할 때 개발했으니까 폐수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폐수가 색강에 버려졌어. 그래서 여기 썩은 물이라는 건 실제로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색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 또 다른 말로는 희망 없이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 진짜 썩은 물, 고인 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발전 없이 반복되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뭐 봤던 데모크래시는 어때? 내가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 그럼 보통 뭐하니? 그거를 극복하려고 의지적인 어조를 보이지.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 내 상황이 나빠? 그냥 체념하는 거야. 담배나 피고 말지. 이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갈게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누구랑 같다는 거야? 강아. 그리고 반복되는 거 하나 또 뭐 있지? 달. 그죠? 저와 같아서 달, 강과 달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 부자 동네야, 가난한 동네야?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야. 거기로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나의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나도 계속 반복해서 매일 밤 삽을 싣고 다시 가난한 마을로 돌아가고 다음날 또 일하고 다시 돌아가고를 반복하겠다는 거야. 발전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작품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지금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일단은 강.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흐르는 것. 뭐가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그게 지금 나와 동일시되고 있는 곳이고요. 또 강 말고 나랑 동일시되는 게 뭐가 있니? 중간에 달 나오죠? 달은 뭐야? 달은 계속해서 뜨는 거야. 딱히 별다른 요령 안 해도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이 달이 세모. 강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지? 달이 세모가 됨으로써 뭐가? 반복적인 행위 역시 뭐가 된다? 세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 계속 의미 없이 반복되고 흐르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게 누구의 삶이야? 그게 화자의 상황이야. 그치?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치? 지금 세모의 상황이야. 자, 근데 이 상황이면 지금 태도가 어때? 똑같이 세모의 태도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수용, 체념, 무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만약에 상황이 세모에 그래서 이겨내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그건 뭐라 그래? 의지적 태도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세모의 상황에서 동그라미의 태도를 보이면은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세모의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세모의 태도를 보이면은 수용하는 거고 체념하는 거고 무기력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많은 시들과 조금 다르게 이 작품은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의지가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한 작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르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딱히 없을걸.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용하게 그리움이라는